지금부터 2024년 지역 먹거리 지수 도시형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비자 시민모임 사무총장 윤명입니다. 도시형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를 위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는 자치구의 로컬푸드 및 지역 먹거리 정책 전반에 걸친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 대상은 전국 69개 자치구로 2023년도에 이루어진 지역 먹거리 관련 정책 전반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겠습니다. 도시형 지역 먹거리 지수 평가 지표는 5개 분야에 대해서 11개 지표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배점은 100점으로 가점 6점이 있습니다. 먼저 먹거리 거버넌스 활성화에 대한 평가가 있겠습니다. 3개의 지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먹거리 계획 공적 추진 체계 구축, 두 번째는 지역 먹거리위원회 운영 및 중간 지원 조직 운영, 세 번째는 지역 공동체 기반 강화입니다. 24점의 배점에 가점이 3점 있습니다. 지역 먹거리 계획 공적 추진 체계 구축 중에서 먼저 지자체장의 추진 의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자치구별로 정책과 관련하여 지역 먹거리 계획 과제가 포함되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증빙 양식의 지역 정책과 관련된 먹거리 정책에 대해서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먹거리 계획 과제는 바로정보 사이트 내 지역 먹거리 세부 실천 과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먹거리 관련 조례 운영 여부입니다. 여기서 먹거리라는 범위 내에 먹거리 기본 조례 제정 시 만점이 부여됩니다. 먹거리 기본 조례 이외에 관련 조례 개수에 따라서 부분 점수가 부여되는데 이 중에 학교 급식 관련 조례는 제외됩니다. 먹거리 관련 조례 인정 범위는 먹거리, 공공급식, 농가 가공, 도시농업, 로컬푸드, 식생활, 식생활교육, 식품기부, 안전성 관리, 직거래, 폐기순환과 관련된 먹거리 관련 조례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먹거리 계획 수립 여부입니다. 농식품부 지역 먹거리 계획 추진 현황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적용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 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지자체의 조직적 기반 구성 정도를 평가하게 됩니다. 행정조직 내 지역 먹거리 계획 및 로컬푸드 업무 담당 부서의 유무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는데 지자체의 사무정결 처리 규칙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 내 지역 먹거리 계획 담당 부서의 사무 위임 전결 규정과 관련돼서는 아래 표를 활용하셔서 참고하셔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조직 내 지역 먹거리 계획 담당 부서의 업무 분장표에 따라서 담당자가 동일 업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가점이 부여됩니다. 지역 먹거리위원회 운영 및 중간 지원 조직 운영과 관련된 항목입니다. 먹거리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및 민관 협치 정도를 평가합니다. 지역 먹거리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는 먹거리 조례에 따라 구성된 먹거리위원회 운영 여부를 평가하게 되는데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임시 먹거리위원회 등은 부분 점수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먹거리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임시 먹거리위원회와 관련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의무 시행하고 있는 로컬푸드위원회라든지 공공급식위원회, 학교급식위원회에 대해서는 불인정합니다. 제출 자료 증빙 양식을 활용하셔서 먹거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근거 조례 개요, 먹거리위원회 구성 현황, 먹거리위원회 명단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먹거리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한 지표입니다. 모집 단계에 있는 것은 구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모집 단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먹거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는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법령에 따라 의무 시행하는 위원회 또는 운영 목적이 특정 사업을 추진을 위한 운영의 경우는 행정조직, TF 등은 불인정하게 되겠습니다. 먹거리 기본조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타 목적에 의한 위원회라도 실제 먹거리 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의 경우 부분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지역먹거리위원회 중간조직 운영과 관련돼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유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류 기능이 있는 센터에 한해서 인정이 됩니다. 센터 명칭은 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이지 않아도 되고 푸드통합지원센터라든지 공공급식지원센터 등 물류 기능이 있는 센터에 한해서 인정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조직화 기능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부분 점수가 부여됩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유무 및 운영 주체는 2024년 전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조사를 통해 조사된 실적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자치구가 광역시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하는 경우 부분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2-3 작성 양식 및 이 부분을 활용하여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주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자체 직영 또는 지자체 출연재단법인, 비영리법인이 운영 주체일 경우 가점이 부여됩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전제로 사업단 운영 등을 통해 농가 조직화 등을 추진하는 경우 가점이 부여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 공동체 기반 강화입니다. 먹거리 정책 등에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합니다. 지역 공동체 먹거리 관련 활동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먹거리 관련 활동 인정 범위는 표 1을 참고하셔서 먹거리 활동 관련된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공동체 인정 범위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 농장, 소셜벤처 등이 지역 공동체의 인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표를 참고하셔서 확인된 지역 공동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표 이외에 지역 공동체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사회적 목적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 등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먹거리 관련 지역 공동체 개소수에 대한 지표입니다. 2023년 먹거리 관련 활동을 추진한 사례로 인정되는 지역 공동체 개소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 자료를 활용하여서 공동체 개소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건강한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입니다. 이번 과제와 관련돼서는 2개의 지표로 이루어지고 배점은 17점입니다. 도농협력형 먹거리 공급 기반 강화에 대한 지표입니다. 도농 상생 의식, 도농 협력형 먹거리 공급 기반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도농 간 먹거리 관련 교류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입니다. 농축산물 생산자와 도시 내 소비자 간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한 체험교육이나 간담회, 워크숍 등을 해당됩니다. 관련 활동의 예시로는 자매결연 업무 협약 등과 같은 지자체 대상의 출하농가 일손 돕기, 가족 단위 농촌 체험 활동 프로그램, 학교급식 관계자 대상 생산지 수학 체험, 생산자와의 연계를 통한 자치구 주민들의 농촌 방문 등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사회적 간극을 줄이는 활동들이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단순 판촉이나 홍보활동, 생산자, 소비자 간의 교류활동이 아닌 일방적인 활동,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협의회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증빙표를 활용하셔서 관련 실적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점 항목으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사용 여부에 대한 지표입니다. 공공급식 지원센터 등에서 공공급식 기관과 거래를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사용 여부를 평가합니다. 학교 공공기관에서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고 지자체 공공급식 지원센터별로 통합 플랫폼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량 등에 따라서 가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자료를 보완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로컬푸드 광역형 공급 모델 구축 실적입니다. 특별광역시 동일권역기초지자체 간 공공기관 내상 도농협력형 먹거리 공급 관련 MOU 체결 실적입니다. 광역형 로컬푸드 공급 모델, 대도시의 인접 지자체 중소농업인을 조직하여
안정적인 판로처를 제공하고 대도시 소재 공공기관은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 공급을 받는 체계입니다. 단순 직매장으로 납품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참고 1,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자료의 공공기관을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은 클린아이에서 공시하는 지방공기업 설립 현황에 포함되는 경우 인정하게 됩니다. 아래 증빙자료를 활용하셔서 공급 협약과 관련된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먹거리 안전성 관리입니다. 도시 내 먹거리의 안전성을 관리하는 실적과 노력 정도를 평가합니다. 안전성 모니터링 활동 실적입니다. 소비자 연계 지역 먹거리 안전성 모니터링 활동 실적을 평가합니다. 소비자 연계 모니터링은 소비자에 의한 직매장 모니터링이라든지 소비자 대상 직매장 공공급식 참여농가 탐방 또는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소비자의 활동 사항 등을 이 평가에 해당합니다. 지자체 안전성 관리 실적입니다. 관내 학교 공공급식에 공급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현황입니다.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을 통해 지역민이 소비하는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관련 모니터링 체계 운영 실적을 평가합니다. 23년도에 실시한 검사에 한해서 해당하며 측정 일자는 원칙적으로 시험 성적서 발급 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 의뢰 일자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검사 의뢰 일자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의뢰 일자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농협력형 먹거리 소비 기반 구축과 관련돼서는 18점의 배점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도농협력형 먹거리 소비 기반 구축과 관련돼서는 먹거리 소비 기반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연계를 통한 협력 강화 정도 등을 평가합니다. 학교급식 내 도농협력형 먹거리 공급 실적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학교급식의 범위는 해당 자치구 소재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가 해당되고 학교급식에 로컬푸드를 어느 정도 공급했는지에 대한 실적을 평가하게 됩니다. 학교급식 푸드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한 학교급식 내 도농협력형 먹거리 공급액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도농협력형 먹거리 범위라는 부분은 도농 간 자매결합 및 업무 협약 등으로 직거래된 농축 가공식품, 농촌도끼 일환으로 직거래된 농축 가공식품, 자치구 생산 농축 가공식품이 해당됩니다. 지자체 간 협약 및 농촌 돕기 일환으로 직거래된 도농협력형 먹거리의 경우 해당 협약서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해당 자치구의 총 학생 수 산정 기준은 교육 통계 서비스 통계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또 해당 자치구 소재 유치원, 초중,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생 수의 합계를 통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간 영역 도농협력형 먹거리 공급 확대 노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기업체, 외식업체 등 지역 내 민간 영역에서 도농협력형 먹거리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한 노력을 평가합니다. 도농협력형 먹거리 범위는 도농 간 자매 결합 및 업무 협약을 통해서 직거래된 농축 가공식품, 농촌도끼 일환으로 직거래된 농축 가공식품, 자치구 생산 농축 가공식품을 말합니다. 관련된 증빙 자료는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민간 영역 도농협력형 먹거리 공급 확대 노력에서 다음의 실적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가 판매 수익 증진을 위한 단순 판매 행사, 직매장 할인 판촉 행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전성 검사, 포장재 지원 등 농가 지원에 해당하는 실적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농 상생형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입니다. 지자체별로 도농 상생형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에 대한 부분은 2024년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실태조사 또는 농식품부 자료를 통해서 조사된 데이터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별도의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먹거리 가치 확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
먹거리 시민교육 강화 2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고 배점은 20점입니다.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체계 구축에 대한 지표는 지자체의 먹거리 취약계층, 미래세대 대상 도농협력형 먹거리 등의 공급 실적을 평가합니다. 취약계층 대상 먹거리 보장 사례에 대한 부분은 지자체에서 도농협력형 먹거리, 친환경 농산물 등을 활용하여 먹거리 취약 인구를 지원한 활동 실적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주체가 지자체의 경우에 하나며 지자체 외 지역 공동체가 운영하는 경우는 지표 3-1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협력형 먹거리 범위는 기존에 성명했던 도농 간 자매 결연을 통해서 직거래된 농축 가공식품, 농촌돕기 일환으로 직거래된 농축 가공식품, 자치구에서 생산한 농축 가공식품을 말합니다. 먹거리 보장 사례 중 도농협력형 먹거리나 친환경 농산물 등으로 공급한 사례를 우선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먹거리 공급도 사례에 대한 부분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범위는 영유아, 노인, 장애인, 청년, 이주민, 북한 탈주민, 기초생활수급권자, 다문화 가정 등을 취약계층의 범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먹거리 보장 사례 예시와 관련돼서는 자료를 참고하셔서 관련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세대 대상 도농협력형 먹거리 공급 실적은 해당 지자체의 영유아, 아동, 청소년 인구 분의 미래세대 대상 도농협력형 먹거리 공급액을 평가하게 됩니다. 지역 내 영유아,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공공급식 공급액에 대한 지표로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시설 등에서 도농협력형 먹거리 공급을 받은 공급액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먹거리 시민교육 강화입니다.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신뢰 증진을 위한 교육 실적을 평가합니다. 먹거리 시민교육 실적은 먹거리에 대한 시민의 신뢰 증진을 위해 2023년에 추진한 모든 먹거리 교육 활동 실적을 평가합니다. 교육의 주제가 먹거리와 관련된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먹거리와 무관한 교육이나 특정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특정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은 주민교육 중에서 요리사라든지 아니면은 특정 직업을 양성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교육은 아무리 먹거리와 관련된 교육이라 하더라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먹거리 지속 가능성 제고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도시농업 확대 노력, 친환경 먹거리 활성 지원, 탄소 감축 실천 노력 3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고 배점은 21점입니다. 도시농업 확대 노력과 관련돼서는 도시의 먹거리 선순환,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활동 사례는 지원정책 예시를 활용하셔서 활성화와 관련된 지원정책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 추진 실적에 대한 부분은 공동체, 참여자, 텃밭 면적 등을 가지고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도시농업의 유형을 참고하셔서 도시농업 공동체 수와 관련된 자료, 지자체 인구수 대비 도시농업의 참여자 수, 지자체 도시 면적 분의 텃밭 관련된 면적 등에 대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친환경 먹거리 활성화 지원과 관련된 지표에서는 친환경적 농축산물, 농업 확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지자체의 정책을 평가합니다. 친환경 먹거리 관련 정책 지원 실적으로는 친환경 먹거리와 관련된 범위에 대해서 아래 표를 활용하셔서 관련 실적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 먹거리 관련된 범위로는 non-GMO, 친환경 농축산물, 무항생제, 무농약, 유기농 등의 인증을 받은 축산물, 농산물, 친환경 가공식품 등을 친환경 먹거리 범위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책과 관련된 자료는 실적은 표를 참고하셔서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급식 내 친환경 먹거리 공급 실적은 해당 자치구 소재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친환경 먹거리를 공급받은 실적에 대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학교급식 내 친환경 농산물 공급 실적을 산정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학교급식 푸드통합지원센터, 학교급식 조달 시스템 등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 거래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거래한 친환경 농산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학교급식이나 푸드통합지원센터 및 학교 자체적으로 거래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련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해당 자치구의 총 학생 수와 관련된 산정은 교육통계서비스의 2023년 자치구별 연령별 학생 수 통계 자료를 활용할 계획으로 별도의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탄소 감축 실천 노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음식물 폐기의 최소화 및 자원화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 구축 노력을 평가합니다. 먹거리 유통 과정 전반에서의 탄소 감축을 위한 정책 지원과 관련된 평가로 탄소 감축을 위한 지원 정책의 예시를 참고하셔서 지자체가 하고 있는 탄소 감축을 위한 정책 지원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개 지표에 대한 평가 지표 설명을 마쳤습니다. 해당 자료는 지자체 담당자들께 저희가 책자를 마련해서 별도로 우편 배송하였습니다. 관련 매뉴얼 책자를 잘 살펴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지역 먹거리 지수 서류 접수와 관련돼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서류 제출 기한은 10월 14일부터 10월 25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바로정보 사이트 내에 지자체 담당자로 회원 가입한 이후 관리자가 승인한 다음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정보 로그인 후 마이 페이지, 나의 공간, 회원정보, 연간 먹거리 지수에서 도시형 부분에 자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지역 먹거리 지수의 제출 서류는 하나로 압축해서 파일명을 해당 자치구로 하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및 작성 예시는 바로정보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 시민 모임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먹거리 지수 관련돼서의 관련 문의는 유선이나 전자우편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담당자님들께 저희가 지역 먹거리 지수 매뉴얼을 만들어서 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를 잘 참고하셔서 관련 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